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제 생각인가요? 8월 첫째 주 수급 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4개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은 4개예요. 만도, 한국콜마, 파트론, SCM, 생명과학. 첫 번째 만도입니다. 만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난주에 7월 마지막 주에 화수목 외국인이 사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목요일 금요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등 함께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거래량 아래를 보겠습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면은 어떻죠? 파랑색은 뭐죠? 파랑색은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외국인이 5월 중순 이후부터 매수로 돌아섰구나. 그리고 지금 2개월 넘게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거래량 아래 보면은 빨간색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인데, 기관이 몇 달째 좀 매도하다가 이제 매수로 돌아선 듯한 그런 강한 매수세를 목요일 금요일 날 보여주었고, 거래량도 수반됐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쵸?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에메랄드색인 121 이평선을 강한 장대 양봉 거래량과 함께 돌파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회사 내용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니 중국에서는 수요 반등으로 2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하반기에 4% 전후 수준의 수익성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것과, 작년 만도 매출의 13%를 차지했던 GM의 경우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말까지 재고를 늘리겠다고 밝힌 것, 그 밖에 신차 효과 등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수주 중에서 현대차 그룹의 eGMP, 전기차 새로운 플랫폼향 코너레이더 1천억 원 수주한 것도 긍정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도를 좀 자세히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현대차예요. 현대차의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컨셉트카입니다. 이름은 넵튠입니다. 바닥에 쓰여 있죠, 이름? 여기 넵튠이라고 쓰여 있어요. 작년 11월 북미 상용 전시회에서 선보였는데, 만도의 어떤 장치가 여기에 들어갈 거다? FDC라는 장치가 이제 넵튠의 이 대형 트럭에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FDC가 뭐냐면 그 아래에 나와 있죠. FDC는 요겁니다. FDC가 요건데, 그냥 한글로 말씀드리면 여기 적혀 있죠, 그쵸? FDC 수소형 배터리 충전 컨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장치냐면 수소 스택의 전압을 입력받아서 전압을 높여서 승합해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시에 모터를 구동하는 인버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트럭과 버스 등의 상용 차량에 주로 쓸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대용량 100kW, 200kW 등의 대용량 전력 변환 장치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FDC를 국내에서 어디서 처음 만들었다? 만도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중요한 거 좀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지금 보시면 241일평선이 3만원 수준에 있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만원, 2차 목표가는 33,000원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목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온 센타 가운데 가격 수준인 25,4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손절 혹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수급을 보시면 지난주에 외국인이
목요일날 많이 들어왔고, 뭐 수요일도 좀 들어오긴 했죠. 기관은 수, 목, 금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약 70만 주. 거래량이 터졌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10만 주 이상 함께 들어왔다? 이런 걸 좀 눈여겨볼 수가 있죠. 연기금 3일째, 투신 5일째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수급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거래량도 뭐 듬성듬성 터졌고, 네, 그리고 추세선 그어 보면은 뭐 양호한 모습이고, 그리고 꾸준히 하락하던 검은색 장기 이평선인 240일 이평선이 이제는 하락 기울기가 완만하게 접어들면서 이제 좀 수평으로 돌아서려는 듯한 모습이 7월 중순 이후에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락하는 장기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하락 기울기가 완만하면서 수평으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큰 안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장기 이평선 240일 이평선의 모습은 단기적인 흐름보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대 고객사인 애터미가 올해 중국 진출을 했죠. 하반기 중국 화장품 소비 회복에 따른 기대감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 콜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뭐 제약 부문의 매각 이슈도 좀 아시고 계실 텐데, 한국 콜마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약 부문을 매물로 내놓았고 관련 매각 계약은 5월 말에 체결되었었죠. 근데 이를 통해서 매각에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로 부채 부담을 덜고 다양한 방향의 투자가 가능해져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회사 관계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약 부분 파는 거를 너무 우려하지 말아라. 뭐 그런 차원의 얘기도 했었죠. 근데 지난 7월 초에 매각 마무리를 하려 했으나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는 있는데 회사 내부 관계자는 아직 매각 일정이 언제 마무리될지 전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급하게 가지는 말자는 기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각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매각하는 입장이잖아요. 한국 콜마는.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실적 측면이. 그러니까 서두르면 매수자한테 위치를 빼앗기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화장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데 매각하려는 이 CMO 사업이 뒷받침되고 있다 보니 3분기 실적까지 반영이 되면 우리는 뭐 급하진 않아. 3분기 실적도 우리한테 CMO 늦게 매각하면 더 좋을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과 관련된 뉴스 또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매각 관련 뉴스도 좀 팔로우 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5만원, 2차 목표가는 5만 3천원 제시해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4만 4,4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손절 혹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보면 지난 금요일날 240일 이평선까지 올라온 다음에 한번 고개를 들었어요.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도 좀 터졌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지난 목요일 금요일 거래량이 터졌었어요. 뭐 200만 주, 막 480만 주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많이 들어왔다. 조금 전에 본 것과 비슷하죠? 거래량이 터질 때 외국인과 함께 들어온 한국콜마처럼 파트론 역시나 거래량이 터질 때 또 장기 이평선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일 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다.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다른 것도 봐볼까요? 보험도 이틀째, 은행도 이틀째. 그래서 여러 기관들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를 하는 모습이라는 거. 네, 좀 살펴봤고 2분기 실적은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웨어러블 제품 관련 올해 첫 B2B 고객사를 확보해서 올해 하반기에 ODM 대량 생산 예정에 있는데
이쪽 웨어러블 제품들이 이익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 차량용 카메라 관련 매출도 하반기부터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차는 12,000원, 2차는 13,000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상승해서 12,000원 전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이 나오지 않고 12,000원 전후에서 수급 흐름이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면 12,000원부터 1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쩌면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만큼 12,000원대가 매우 중요한 가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최근에 어떤 종목이었죠? 바이넥스였어요. 바이넥스를 제가 7월 셋째 주 수급 관심주로 뽑았었죠. 한 14,600원인가? 이 정도에서 뽑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고 공부하는 관점에서도 뭐 두세 번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 바이넥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5,000원을 강하게 안착해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스타트 될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변곡점이 바로 15,000원이다. 15,000원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밖에도 뭐 좀 구체적으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15,000원부터 뭔가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파트론으로 보면은 바이넥스의 15,000원이 파트론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가격인 12,000원이 그만큼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바이넥스처럼 단기에 파트론에 뭐 급등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비교해서 그 정도로 오케이 파트론이 12,000원 고기가 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 말씀드렸고 바이넥스와 비교해서도 중요한 가격이 1차 목표가 수준부터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1,5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손절 혹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SCM 생명과학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겠는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3일째 매수하고 있고 거래량 아래 보시면 파란색이 뭐죠?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죠. 조금 외국인이 좀 관심 갖고 있다. 뭐 요 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기관은 좀 매도하는데 얘는 연기금이 계속 사네요. 그쵸? 계속 삽니다. 사모펀드도 연일 매도하다가 오랜만에 좀 매수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5일선을 따라가는 모습. 근데 신규 상장주들은 단기적인 흐름이 좋아도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단기적인 흐름이 좋아도 한두 번 갑자기 그냥 조정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차트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전략만 잘 세우고 접근하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뭐 무서워하거나 겁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회사 좀 말씀드리면 줄기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에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은 이미 좀 알고 계실 텐데 요즘 흐름 좋은 제넥신이라는 기업을 아시죠? 제넥신과 많이 연관되는 바이오 회사라는 거죠. 두 회사가 공동 인수한 아르고스 테라피틱스가 이미 보유한 cGMP 제조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에서 이제는 위탁 개발 생산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 향후 중기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1차 목표가는 31,0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하기는 어렵고 바이오의 특성상 중장기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기업들 정말 많잖아요. 그쵸? 바이오 기업들. 근데 나 SCM 생명과학 잘 몰랐다. 근데 오늘 처음 알았고 원래 알았는데 주식대박 보좌관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네. 요 정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뉴스나 몰랐던 분들은 뭐 바이오 이렇게 종목란에다가 넣어두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6,0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손절 혹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겠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개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 4개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죠. 언제? 매주 수요일 낮에 12시에서 1시 요 사이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점검 시간, 최종 리뷰는 매주 토요일 낮 12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요일 날 올리는 중간 점검 영상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